안녕하세요. 모인 서포터즈 영상팀 12기 하카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 중인 체코 프라하의 찰스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유니버시티는 1348년에 세워진 학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입니다. 체코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학교이자 체코 대학 중 세계 대학 순위가 가장 높은 대학교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생활하는 학교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찰스 유니버시티는 프라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이기 때문에 캠퍼스 내에 학교 건물들이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학교 건물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먼저 법과대학 건물입니다. 1348년 학교와 함께 시작된 Faculty of Law의 건물로 체코의 건축가 라디슬라프 마천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멈추지 않는 엘리베이터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라 영상엔 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서 깊은 단과대죠. Faculty of Arts, 인문대학 건물입니다. 종교개혁가이자 철학가인 야누스가 나온 학부로 그 역사와 명성에 걸맞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루돌피넘 옆 중심가에서 프라하성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 나올 때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Faculty of Social Science는 여러 건물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홀라 빌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라는 앞선 두 건물과 달리 좁고 높은 형태로 대학 건물보다는 일반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내부에는 카페테리아와 도서관이 있어 수업 중간 쉬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숙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학교에는 대략 15개 정도의 많은 기숙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코멘스케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멘스케오는 프라하성 근처에 있는 기숙사로 더블룸과 싱글룸으로 이루어진 플랫의 학생들이 살게 됩니다. 저는 10명이 있는 플랫의 더블룸에 살고 있는데요. 규모가 큰 플랫이라 주방과 욕실, 화장실이 다른 곳에 비해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세탁실이 각 층마다에는 공용 주방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생생한 후기를 위해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코 카렐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남희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럽을 가고 싶었는데 좀 유럽 물가가 아무래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 중에서 체코가 그래도 물가가 좀 싸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처음에 고르게 됐어요. 그러면 카렐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학교는? 학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캠퍼스가 크게 우리나라랑 다르고 캠퍼스 건물이 막 모여있고 이런 게 아니어서 막 이리저리 이동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프라하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벌써 몇 개월째? 3개월째 여기 살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학교랑 기숙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물가가 싸지만 그 외식 물가는 굉장히 또 엄청나서 이제 보통은 기숙사에서 밥을 해먹고 학교 갔다가 조금 나들이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항상 밖에 외출하면 돌아오는 코스가 장복이잖아요. 맞아요. 미들을 사랑합니다. 전 테스코. 다 같이 장보면 그래도 한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엠빵을 하고 나면. 맞아요. 그럼 그때 엠빵 할 때 어떻게 하죠? 저는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임을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를 누가 친구가 되면 이제 N분을 할 때 얼마 한국 돈으로 얼마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조금 불편한 게 그 친구가 샀을 때 체코 코로나가 다르고 결제했을 때 또 코로나가 달라서 사실 그게 같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카드 수수료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편했었는데 그러다 모인을 알게 됐는데 모인에서 이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해서
이제 제가 코로나로 충전을 해놓으면 친구들이랑 나눌 때 바로 코로나로 송금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각자 그냥 한 명이 계산하고 제가 코로나로 이제 전달하는 모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사실 안 좋아요, 생각보다. 가격이 싸서 어느 정도 용이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방을 바꾸라는 둥, 그리고 약간 룸메이트가 방을 너무 더럽게 사용을 해서 지금 그래 잘 살고 있는데도 사실 플랫메이트가 남자인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인인데 다 주방을 2인인데랑 똑같이 줍니다. 제일 큰 애로.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 이 플랫에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아이가 있어요. 머리가 아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너 이거 정말 불편하다. 너 안 데려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플랫은 남자랑 같이 쓰는 플랫도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뭐 예민하게 굴어? 그렇지만 그 친구가 제 플랫메이트는 아니잖아요. 제가 플랫메이트도 아닌 남자아이와 함께 주방을 써야 된다니 지금 냉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숙사 생활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가격이 좀 싸니까 그쵸. 같아요. 얼마였죠? 조금 낼 때마다 다른데 보통 한 5,000%나 한 30, 한 3, 4만 원? 이 정도는 한번 내실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진짜 확연히 싼 가격이라서 그냥 살고 있죠. 기숙사비 납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모인으로 하죠. 모인에서 이제 모인을 송금을 해외 계좌로 해서 제가 코로나로 이제 충전을 해서 바로바로 결제 보내고 카드를 초반에는 모인을 모를 때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결제가 안 돼. 돈은 분명히 있는데 결제가 안 된다거나 뭐 결제를 했는데 너무 수수료가 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충전한 금액으로 싸고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환 생활에서 모인이 아주 좋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죠? 2달인가? 저는 지금 귀국까지 한 52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단란한 기숙사 생활 행복하게 잘 지내도록 만들어 보아요. 좋아요.